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앞으로 이제 뭐야 심심하면 어떤 단어를 배워도 이 직선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좀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야 돼. 알겠어? 너 일차함수가 뭔지 아니? 들어봤지? 일차함수. y는 어쩌고 x 하는데 함수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어쩌고 여기 근데 몇 차씩이 쓰여지면 1차씩. 뭐 예를 들어서 2x 마이너스 이런 거야, 그렇지? 1차씩. 이런 걸 1차 함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모든 1차 함수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a 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예요. a, b에 여러 가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모든 애들을 모든 점들을 다 찍으면 그 점이 직선이 된대. 이해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x가 0이면 y 얼마야? 마이너스 1. x가 1이면 y 얼마? 1. x가 2면 y는 3. 이런 식으로 점을 다 찍어보면 그것들이 이렇게 된대. 이걸 촘촘하게 이해하면 쫙 직선이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잘 들어. 일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전부 다 뭐? 직선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직선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직선이 된대.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대. 그러면 이 직선이 그려지게 하는 식이 뭐겠냐? 라고 해서 그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다른 말로 하면 1차 함수는 거예요.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 오케이? 어떤 직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무조건 1차 함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우리의 목적은 그냥 하나야. 그게 뭐냐? 저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무엇이냐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알겠지? 기울기라는 말 들어봤나? 기울기 들어봤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들어봤지. 혹시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구할 수 있어 없어? 혹시 알아볼래? 모르겠어? 어떻게 얼마야? 10으로 그냥 불러봐봐. 2분의 5가 어떻게 나온 거야? 맞아? 근데 생각해보자. 이게 길기가 2분의 5인데 왜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지. 자, 증가든 감소든 변했다는 얘기지. 변했다는 얘기는 변하기 전이 있고 변하고 변한 후가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좌표표면에서 주인공이 누구다? 점의 좌표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점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잘 들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이런 그래프 위에 지금 점이 있는 거지. 움직일 때 언제나 그래프를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냥 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이렇게 못 움직인대. 언제나 그래프를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알아들어? 그랬을 때 얘를 A에서 B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하려고 해. 오케이? 그러면 증가량을 구하려면 변한 후에서 변하기 전을 빼는 거지. 여기 변한 이게 후고 이게 전이잖아.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은 변하고 나서에서 변하기 전 걸 뺀 거고 Y의 변화량은 변하고 나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온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아니 A에서 B로 가라는 법은 없잖아. B에서 A로 갔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변한 후고 이게 변하기 전이지. 그럼 X의 증가량 얼마니? 300이 5고 Y의 증가량은 1 빼기 6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런데 결국에 똑같아지지. 그래서 두 점이 나오고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저길 뺄까 저기서 여길 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무 데서나 아무 데나 빼면 돼. 대신 이렇게 X를 이렇게 뺐으면 Y도 그렇게 빼야 된다는 얘기야. X는 이렇게 빼고 Y는 이렇게 빼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신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아무렇게나 빼도 상관없죠.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제곱할 거니까. 근데 기울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어? 자, 그럼 기울기를 알고 있고요. 혹시 이것도 알아? 이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우리.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어. 양수였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또 하나, 얘가 직선이라고 쳐. 야, 이렇게 도는 걸 우리가 무슨 방향이라고 그래?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도는 거를 시계 방향이라고 하지. 질문한다. 직선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 그럼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그러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지. 자, 요거 기울기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음수여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기울기가 음수배 양수배 따질 것이 무조건 커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기울기가 점점 무조건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양수 음수 관계 없는 거야, 혹시? 오케이. 내가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얼마나 기울어진 건지를 아는 거지. 야, 기울기가 1이래. 그 x 변화량이랑 y 변화량이 어때? 같은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가 1이면 이게 몇 도가 될 것 같아? 이 길이랑 이게 같은 거잖아. 이 길이가 몇 도 될까? 45도겠지.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45도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기울기를 안다는 것은 기울어진 정도를 아는 거잖아. 이게 기울기가 1이야. 근데 내가 기울기 2짜리를 그릴 거야. 그 얘보다 더 이렇게 돌아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잘 들어.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왜 어떤 직선이 있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를 내가 구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기울기와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 그냥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내 말 들어봐. 직선 위의 한 점. 이 말과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 이게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일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를 알고 한 점,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를 알면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냥 공식으로 나와 있어. 기울기가 m이고 m 한 점의 좌표가 아래다 쓸게. x1, y1 이라고 해보자. 아, 이걸 뭐 a, b라 해도 돼. 오케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y 빼기 y1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y는 어쩌고 x 뭐 더하기 빼기 어쩌고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랑 y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y 빼기 y1, 얘는 뭐야? 이 점의 좌표인 거야. 그 다음에 는 m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x1이래. 이거야 공식이. 오케이?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거 할 때 y 능으로 쓰면 좋잖아. 애초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야. y는 m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알고 있나? 나 지금 학교에서 여기 안 나갔지 아직? 나가서 벌써 나왔어? 어따 씨. 필수이지 1번 봐. 아, 잠깐만. 아니, 타임.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y는 2 괄호 열고 x 빼기 1 더하기 3 이거야 그냥. 쉽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런데 이렇게 기울기를 알려주면, 그러니까 자, 머릿속에 일단 넣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두 개를 알아야 돼. 뭐라고? 기울기랑 한 점. 그런데 어떤 직선이 1,3이랑 4,-1 지나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근데 내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했지?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냥 두 점을 알려줬지. 그럼 이걸 이용해도 되고 이걸 이용해도 돼.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울기 나눠야 되잖아. 근데 두 점을 알려줬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기울기 구해보자. 4 빼기 1분의 3 빼기 말 1이지. 얼마? 뭐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마이너스 1 빼기 이거지?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빼기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거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 똑같아요. 실제 정리해서 계산하는 거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쓰였을 때 언제나 얘는 무엇을 나타내? 이 기울기를 나타내. 얘는 y 절편을 나타내는데, 질문, y 절편이 뭐야? 큰일 납니다. 왜냐? 뭐 예를 들어서 김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누군가가.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해. 아, 찢어서 먹는 거예요 라고 대답해. 김치 찢어 먹어봤니? 근데 얘가 좀 이상했다. 얘가 너무 노인네 티겠다. 아, 좀 좋은 일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절편. 이름이 절편이죠. 수학에서는 이름에 다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너네가 더 어려워하는 것은 한자로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절하면, 일상생활 속 뭐 단어 중에 절 들어가는 거 하나만 얘기해. 이런 거 알아? 절단? 무슨 뜻이야? 짜는 거지. 이거 단절 알아볼라? 어떤 느낌이야? 끊긴 거지. 이 절이라는 의미가 자른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절단, 자른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x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다 내가 직선을 그리는 거야.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렸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좀 생각한 거냐면, 칼로 이렇게 팍 잘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칼로 이 자르고 이렇게. 그랬을 때, 잘 봐봐. 직선이, 그 절편에는 두 가지가 있지. x 절편과 그 다음에 y 절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이름이 x 절편이야. 그럼 얘는 x랑 관계 있겠어? y랑 관계 있겠어? 당연히 x랑 관계 있어야 돼. 그 x 절편이 뭐야? 그러면 당연히 x로 설명하겠니? y로 설명하겠니? 당연히 x로 설명하는 게 맞다고. 근데 아까 내가 수아한테 y 절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x에 0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치? 아, 이런 겁니다. 그래프가 여기가 어떤 데야? y축을 자르는 듯한 느낌인데 y축을 자른 거잖아. 여기는 뭐고? x축을 자른 거잖아. 그래, x축을 자른 게 x절편이고 y축을 자른 게 y절편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3이라고 쳐. 여기 좌표 뭐니? 요청의 좌표 0, 마이너스 5. 자, 여기는 3,0이라고. 그래서 x절편의 이 y값은 항상 0이고 여기는 x값이 항상 0이야. 그래서 자, 앞으로 절편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뜻은 잘랐다는 얘기인데 잘랐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안 쓰니까, 그래프가 x축을 지나는 점. 자, 그래프가 x축을 지나는 점. 보이지? 좌표고 3,0인데요. 그래프가 x축을 지나가는 점에 y좌표는 항상 뭐겠니? 0이겠죠. 그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래프가
x축을 지나는 점의 x값이 x절편이야. 자, x절편이 뭐라고요? 누가? 직선뿐만 아니라 모든 그래프.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차원식을 그렸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그래프가 x축을 지나가는 점이 몇 개니? 두 개지. 근데 x절편도 두 개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x축을 지나는 점의 x값. 이 설명에 y 들어가 안 들어가? 눈꽃만큼도 안 들어갑니다. x절편은 온전히 x로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y절편은 그래프가 y축을 지나는 점의 y값인 거야. 오케이? 그럼 아까 수아가 대답한 y절편이 뭐냐 그랬을 때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 이건 뭘까?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인 거야. y절편의 뜻이 아니라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인 거야. 뜻과 그것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분해야겠지? 이해가? 자, 그럼 이 중요해서 정리하고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x절편이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값. 어떻게 구해요? y에 0을 넣었을 때의 x값. 오케이? 다음, y절편이 뭐니?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값. 어떻게 구해요? x에 0을 대입했을 때의 y값.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나타내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 얼마? 2. y절편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그리라 그러면 실제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뭐부터 찍어? y절편 찍어. 여기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란 얘기는 x가 100 증가하면 y 얼마 증가해? 200 증가하잖아. 100분의 200이 2일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가 어딨어. 그냥 기울기 2면 x가 얼마 증가한다고 생각해. 1! x가 1 증가할 때 y 얼마? 2 증가하겠지. 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 y가 증가하는 거는 위로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2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인 지점을 지나게 찾아내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1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나갈 테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리려고 해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y절편 알죠? 그럼 여기다가 아무거나 대입해. 그러니까 x에 한 5 대입해봐. x가 5일 때 x가 5면 y는 얼마야? 9죠. 그럼 어디? 5, 9 찍어주고 5, 9 찍어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치? (32페이지)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번 두 점 이거를 이은 선분의 어딜 지나고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래지. 그럼 중점 구해. 그 중점과 기울기 구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또는 점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과 점 뭐를 지나는데, 그러니까 이건 점 두 개를 알려준 거지.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한 점 이용해가지고 직선. 간단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잘 봐봐. 야, 직선 방정식 구해야 돼. 몇 개 필요해? 정보가 몇 개 필요해? 2개. 그게 뭐란 거야? 기울기랑 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내가 알면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 정보가 아예 없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고 시작할까? 그러니까 한 기울기도 모르고 지난 한 점도 안 알려줬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 뭐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거를 시작할 때부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점과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걸 하는데 없어. 그럼 제일 간단하게 써놓고 이제 A와 B를 알아내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 가죠? 다음, 직선이 어떤 도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한대. 직선이 뭐라고요? 어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삼각형일 수도 있고, 뭐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꼴 이런 건 안 돼. 그 다음에 원일 수도 있어. 제일 쉬운 것부터, 야,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그 직선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겠니? 중심,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어떻게 직선을 그려도 전부 다 넓이가 2등분 된대. 오케이? 이건 깔끔하죠? 다음, 삼각형은 내용이 하나가 붙어.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그 직선을 알려면 직선이 아무 직선이나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세 꼭지점 중에 한 꼭지점은 지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넓이를 2등분한데 그럼 어딜 지나가면 이런 정보는 없다고.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런 문제가 나면 다르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세 개인데 여길 지나가. 어딜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니? 대변의 중점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지나가는 직선은 대변의 중점을 지나갑니다. 여기 지나가는 직선 대변의 중점을 지나갑니다. 여기가 어디니?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삼각형 그려주고, 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삼각형 넓이 2등분한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하면 무조건 문제 자체가 여기 아니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으로 문제를 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필수제 2번 보면 세 점, 이거를 꼭지점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을 한다? 구하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ABC 중에 하나는 지나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 그럼 지나는 한 점은 뭐로 잡고? A로 잡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C의 중점을 구해서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을 구하면 되겠지? 이해 갑니까? 오케이? 다음 2-1번 보면 야, Y는 이런 직선이 나와. 자, 이거에 대해 네가 아는 정보 하나만 얘기해봐. 뭐가 0이야? Y절편이 0이잖아. 그럼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야?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자, 저렇게 Y절편이 없는, 그러니까 Y는 모 X, 저 직선을 딱 보면 처음으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 아, 쟤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저기 y가 있는 게 당연해야 안 당연해? 당연하죠. 없으면 안 되죠. x가 있는 게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하죠. 숫자가 있는 게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하죠. 그런데 x, y 이외에 어떤 문자가 있으면 당연한 게 아니지. 그치? 그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직선이 막 바뀌겠지. 이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 거야. K 역할이 뭐야?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런 방정식이 있대. 오케이? 그럼 이거는 K는 길기면서 K 더하기 2가 뭐야? Y 절편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면 저런 걸 보면 무조건 첫 번째로 떠올라야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들어. 자, 이 직선은 K 값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하죠. K 값에 따라 기울기가 바뀌고 Y가 바뀐다고. but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는 경우에는 K 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대.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중요해. 직선의 방정식에 x, y 이외에 문자가 하나 있는 거야. 하나야. 하나. 두 개는 아니야. 하나 있을 때 당연히 저 미지수 값에 따라서 직선이 막 바뀌어. 그건 맞아. 근데 K 값에 무엇을 넣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반드시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의 좌표를 구하고 문제를 언제나 풉니다. 이해가? 근데 봐봐. K 값에 상관없이 이것이 들어갔지. X 값에 상관없이 이런 건 항등식에서 들어갔지. 근데 여기는 그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지. 그 얘는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K로 정리하겠지. 싸서 넘기고 공유 되겠지. X 더하기 1 K 더하기 2 빼기 Y는 0 이거지. 야,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래. 즉 K 값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얘도 얼마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얘도 뭐여야 돼? 0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려면 X는 얼마? 마이너스 1 Y는 2. 자,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면 K 값에 무엇을 집어넣든지 언제나 성립하게 되지.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이 직선의 방정식은 K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K 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바로 마이너스 1,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표면을 좀 그려보면 마이너스 1,2
여기를 무조건 지나갈 직선이라는 얘기야. 알아들어? 아, K 값을 따라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건 몰라. 막 바뀌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하지만 반드시 지나가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디 아파? 괜찮아?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불편하게? 아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기 3-1번 봐봐. 다음 물음에 답하셔. 직선이 나와 있는데 x, y는 당연히 있는 거고 k가 막 많지. k가 그 문자가 하나지.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쟤는 어떻게 해야 될까?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항등식으로 만드는 거지. 자,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2k 더하기 2x 더하기 3k 더하기 5y 더하기 k 더하기 3은 0. k가 항등식이니까 다 정리해. 어떻게? 2kx 더하기 뭐냐? 4x 더하기 뭐냐? 3ky 더하기 5y 더하기 k 더하기 3은 0. k 그러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1 하고 k 더하기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0이지.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야 되고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 연립방 정식으로 푸는 거지? 어떻게?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과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0. 위에다가 2 곱하고 아니 2 곱한다고 이거. 빼면 y-1은 0, y는 얼마고? 1이고 y 1 집어넣으면 8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다음 얘네들이 직선이 두 개가 있대. 얘네들이 어디서 만나야 하는데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수아한테 알려준 거를 기억한다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1,4분면에서 만나야 한대. 그러기 위한 뭐 m의 범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그러면 멀쩡해 안 멀쩡해? 멀쩡해. 이거 멀쩡해 안 멀쩡해? 안 멀쩡해. 누구 때문에? m 때문에.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하나 있으면 내가 무조건 뭐부터 구한다?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시작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이놈이지? 그러니까 어딜 지나? 4,6을 무조건 지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럼 봐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써있으면 알아보기 힘들지 않았지? 이렇게. 그러면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y좌표는 2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놈이다 이겁니다. 여기 이놈이야. 여기 얼마? 2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얼마래? 4,6이 되지. 그럼 4,6 대충 찍어봐봐. 대충 여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이게 막 바뀔 거 아니야. 근데 둘이 내가 여기서 직선을 그릴 건데 뭐 해야 된다? 둘이 만나야 된대. 근데 어디서 만난다?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봐봐. 이렇게 되면 1사분면에서 만난 거야 아니야?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회전시켜 보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봐 버려.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1사분면에서 만난 거야 아니야?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지. 그 한 개가 돌다가 한 개가 어디겠어? 딱 여기겠지. 이해가? 이렇게. 그 얘를 또 이렇게 또 돌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봐봐.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요.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지. 근데 아까 거기 그 시계 좀 풀어줄래? 기억이 안 나. mx 마이너스 y y는 mx 마이너스 4m 더하기 6이지. 이 m의 역할인 거야. 기울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잘 들어봐. 현재 요거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잖아. x축에서 만나는 거잖아. 이게 x축, y축은 4분면에서 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y축에서 만나니까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지. 이 사이여야 되지. 그럼 질문. 이때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요. 요때의 기울기를 m2라고 해볼게. 질문입니다. 요 빨간 직선이 얘랑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 기울기 m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요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m1보다 작아야 되고 m2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m은 누구보다? m1보다는 작아야 되고 m2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3,6에 2,0 아니야. 기울기 얼마? 3. 오케이? 얘는 0,2에 4,6이니까 얼마? 4분의 4 1이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보다 기울기가 1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 m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키포인트는 어쨌든 요 놈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한 점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거야.